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태조 이성계의 가장 두려웠던 순간. 조선을 세운 결정은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됐다. 1. 압록강이 보이는 밤. 1388년 5월 위화도. 이성계는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맛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물은 불어 있었고 강은 검은 뱀처럼 꿈틀거렸다. 저 너머가 요동이었다. 명나라의 땅이었다. 대장군, 물이 더 불었습니다. 조영무가 조심스레 말했다. 이성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강물이 아닌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개경, 우왕, 최영,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들의 얼굴. 54세의 나이. 그는 이미 수십 번의 전투를 치렀다. 왜구를 물리쳤고 홍건적을 격퇴했으며 요동의 호족들을 제압했다. 동북면의 호랑이라 불렸고 고려 최고의 장수였다. 그런 그가 지금 떨고 있었다. 두려움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등골을 타고 올라와 목덜미를 조였다. 손이 차가웠다. 대장군. 조영무가 다시 불렀다. 이성계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밤이 깊었으니 잠시 쉬십시오. 잠이 오지 않네.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이성계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엇을 고민하냐고. 천하의 이성계가 백전노장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군사들은 어떠한가? 지쳐 있습니다. 장마철에 북진을 강행하니 식량도 부족하고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그럴 것이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천막을 두드렸다. 영무. 예, 대장군. 자네는 이 전쟁을 어찌 생각하나? 조영무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왕의 명령을 의심한다는 것은 곧 영무였다. 솔직히 말해보게. 이곳엔 나와 자네밖에 없네. 한참을 망설이던 조영무가 입을 열었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지. 명은 원을 몰아낸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이 이물. 대장군,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 같았다. 하지만 명령은 내려졌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따르면 어찌 되는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 따르지 않으면? 조영무는 입을 다물었다. 그 대답은 더욱 무거웠다. 역적. 그 한 글자가 이성계의 가슴을 짓눌렀다. 역적이 되는 법. 그날 밤 이성계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천막 안에 앉아 그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다. 지우고 다시 썼다. 이성계 역적. 그 두 단어가 나란히 놓이자 몸이 얼어붙었다. 역적. 조선시대가 아닌 고려의 역적. 왕을 배신한 자. 나라를 등진 자. 그가 상상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죽음을 수없이 봐왔다. 전장에서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가문의 멸절. 역적으로 낙인 찍히면 삼족이 멸한다. 아니, 구족까지도 죽일 수 있다. 자신의 아버지 이자춘의 묘가 파헤쳐질 것이다. 할아버지 이춘의 위패가 불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 방우, 방과, 방해, 방간, 방원, 방연. 8명의 아들. 어린 것은 겨우 10살이었다. 그 아이들이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혀 목이 잘리는 모습. 이성계는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전장에서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중얼거렸다. 이자춘. 쌍성 총관부의 천호였던 아버지. 고려에 귀순하여 충성을 다했던 아버지. 동북면의 털을 잡고 이씨의 이름을 세웠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없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이성계는 고개를 들었다. 천막 밖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군사들은 젖은 채로 자고 있었다. 모두 지쳐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명령이니까. 명령. 이성계는 비웃었다. 누구의 명령인가? 우왕? 16살의 소년왕. 최영의 꼭두각시. 아니, 우왕조차도 사실 왕이 아니었다. 신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궁궐에 가득했다. 그런 자의 명령을 따라 수만 명의 군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하는가? 이건 미친 짓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돌아가는 것도 미친 짓이고,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가도 죽는다. 이성계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동북면의 호랑이 고려 최고의 장수 백전노장 이성계. 그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3. 선택하지 못하는 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는 내렸다. 강물은 더욱 불어났다. 군사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장수들은 이성계의 눈치를 봤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대로 건너면 끝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왕명을 거역하자고 말하는 것은 곧 반역을 제안하는 것이니까. 이성계는 매일 밤 강을 바라봤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건너가서 이긴다면? 명을 이기고 요동을 차지한다면? 불가능했다. 명은 원을 몰아낸 나라였다. 주원장의 군대는 천하무적이었다. 고려의 군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돌아간다면? 개경으로 돌아가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위시킨다면? 그것은 역모였다. 반역이었다. 쿠데타였다. 하지만 이성계는 중얼거렸다. 그게 군사들을 살리는 길 아닌가?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첫 번째 목소리, 너는 신하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조상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죽더라도 충성하라. 그것이 무인의 도리다. 두 번째 목소리, 왕이 미쳤다면? 나라가 망하고 있다면? 수만 명의 군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충성인가?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그것이 진짜 충성 아닌가? 이성계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회군 혹은 반역. 5월 말의 어느 날 밤, 이성계는 조영무, 조준, 남은 그리고 신하들을 불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호했다. 물이 더 불면 돌아갈 수도 없게 되네. 신하들은 숨을 죽였다. 대장군, 그 말씀은? 돌아간다. 이성계가 말했다. 그 순간 천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장군, 그건 역모입니다. 한 장수가 외쳤다. 알고 있네. 이성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역모인 줄 알고 있네. 반역인 줄 알고 있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죽네. 명에게 몰살당하든지 이 강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만 나는 군사들을 죽일 수 없네. 이성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전쟁은 최영의 야욕이네. 나라를 위한 전쟁이 아니네. 명분도 없고 승산도 없네. 이런 전쟁으로 수만 명을 죽일 수는 없네. 그렇다면 개경으로 돌아가서 최영을 제거한다. 이성계가 말했다. 천막이 조용해졌다. 나는 역적이 될 것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믿네. 잘못된 왕, 잘못된 권신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역적질이라면 나는 기꺼이 역적이 되겠네. 조준이 입을 열었다. 대장군,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남은도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 장수들은 반대했다. 대장군, 이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럼 자네는 이대로 명과 싸우자는 건가? 그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방법이 없네.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개뿐이네. 명에게 죽거나 역적이 되거나. 이성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후자를 택하겠네.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떠나도 좋네. 강요하지 않겠네.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오, 말머리를 돌리는 순간
다음 날 아침 이성계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돌아간다. 군사들은 놀랐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개경으로 돌아간다. 함성이 터져 나왔다. 군사들은 환호했다.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이성계는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말 위에 앉아 압록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회군은 곧 반역이었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역적이 되는 것이었다. 최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피가 흐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진다면 그는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 조상의 묘가 파헤쳐질 것이다.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두렵다. 이성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두렵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봤다. 수만 명의 군사가 자신을 따르고 있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가득했다. 이들을 죽일 수는 없다. 이성계는 말머리를 돌렸다. 남쪽으로, 개경으로, 운명으로. 6. 개경으로 가는 길. 회군하는 군대는 빨랐다. 군사들은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장수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대장군 최영이 군대를 일으킬 것입니다. 조영무가 말했다. 알고 있네. 우왕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네. 대장군, 이기셔야 합니다. 지면 우리 모두 역적으로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네. 이성계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들 내가 두렵지 않은 줄 아는가? 조영무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무섭네. 정말 무섭네. 밤마다 꿈을 꾸네. 내 목이 베이는 꿈, 아들들이 죽는 꿈,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는 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하네. 돌이킬 수 없네. 이미 말머리를 돌렸으니. 군대는 남쪽으로 향했다. 개경이 가까워질수록 이성계의 두려움도 커졌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꾸었다. 패배하는 꿈, 잡혀가는 꿈, 아들들이 울부짖는 꿈. 하지만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말에 올랐다. 두려워도 가야 했다. 7. 최영과의 대결. 개경 근처 이성계의 군대와 최영의 군대가 맞붙었다. 최영은 70이 넘은 노장이었지만 고려 최고의 명장이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청렴한 무인이었고 왕에 대한 충성이 깊었다. 두 명장이 대치했다. 이성계는 최영을 존경했다. 그와 함께 전장을 누볐고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은 적이었다. 이성계! 최영이 외쳤다. 내 이놈 역적이 되었구나. 이성계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어라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는 정말로 역적이었다. 왕명을 어기고 돌아왔으니 이는 반역이다. 군사를 거두고 항복하라. 승상. 이성계가 입을 열었다. 요동정벌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승산 없는 전쟁으로 수만 명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명을 거역할 이유가 되는가? 잘못된 왕명이라면 거역해야 합니다. 이 역적놈. 최영이 분노했다.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승부는 금방 났다. 최영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이성계의 군대는 실전 경험이 풍부했다. 최영은 패배했다. 이성계는 최영을 잡았다. 노장은 묶인 채로 이성계 앞에 끌려왔다. 죽여라. 최영이 말했다. 역적에게 잡힌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성계는 침묵했다. 승상. 저는 말하지 마라. 너는 역적이다. 나는 충신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최영은 고개를 돌렸다. 며칠 후 최영은 유배지에서 죽었다. 독살되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성계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 나는 충신을 죽인 역적이 되었구나. 8. 왕이 되는 두려움. 최영을 제거한 후 이성계는 개경을 장악했다.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세웠다. 하지만 창왕도 얼마 못 가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세웠다. 권력은 이성계에게 있었다. 신하들은 이성계에게 왕이 되라고 권했다.
대감, 이제 새 왕조를 여십시오. 정도전이 말했다. 고려는 썩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주저했다. 왕이 된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것은 고려를 멸하는 것이네. 고려는 이미 멸했습니다. 조준이 말했다. 대감께서 새 나라를 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마음은 무거웠다.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완전한 역적이 되는 것이었다. 왕조를 바꾸는 것, 500년 고려를 무너뜨리는 것. 나는 정말로 역적이 되는구나. 하지만 신하들의 압력은 거셌다. 조정은 이미 이성계의 손에 있었다. 1392년 이성계는 왕위에 올랐다. 조선의 태조가 되었다. 9. 왕이 된 후의 두려움. 왕이 된 후에도 이성계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새 왕조를 세웠지만 반발도 컸다. 고려의 신하들 중 많은 이들이 저항했다. 정몽주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죽었다. 또 피를 흘렸구나. 이성계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따로 있었다. 아들들. 8명의 아들. 그들은 왕위를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방석을 세자로 삼았지만 방원은 불만이었다. 방간도 야심이 있었다. 아버지. 이성계는 두려웠다. 왕조를 세우기 위해 피를 흘렸는데 이제 자식들끼리 피를 흘릴까 두려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방원이 군사를 일으켰다. 방석과 방번을 죽였다. 이성계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내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구나.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나는 무엇을 위해 왕이 되었는가? 10. 상왕의 고독. 이성계는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 되었다. 하지만 실권은 방원에게 있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방원이 방간을 제거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다. 태종. 이성계는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도 아들들도 모두 잃었다. 그는 궁궐을 떠나 함흥으로 갔다. 고향이었다. 함흥에서 이성계는 고독했다. 방원이 사신을 보냈지만 그는 만나지 않았다. 분노했고 슬펐고 후회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는 밤마다 중얼거렸다. 위화도에서 그때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면 명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왕이 되지 않았다면 고려는 더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을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무엇을 했어도 결과는 비극이었다. 에필로그 두려움이 세운 나라. 1408년 이성계는 죽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향에서 고독하게 살았다. 방원과 화해하지 못한 채.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왕. 하지만 그는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역적이라 생각했다. 왕을 배신한 자. 왕조를 무너뜨린 자. 아들들이 서로 죽이게 만든 아비. 나는 두려웠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고 한다. 위화도에서 개경에서 왕좌에서 나는 평생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두려워서 돌아섰고 두려워서 싸웠고 두려워서 왕이 되었다. 역사는 그를 영웅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는 평생 두려운 인간이었다. 질문 하나만 남는다. 만약 당신이 위화도에 있었다면 왕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아니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서겠는가? 당신이라면 회군했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